네,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지율입니다. 이 24% 그러니까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파동 때 가장 낮았던 지지율이 그때 24%였는데 저 한국갤럽에서 똑같은 24가 나와서 상당히 좀 시끄러웠죠. 그런데 29%로 5%포인트가 좀 올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무력 도발이 좀 있었고요. 잘한다는 응답은 역시 이제 외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뭐 북풍이라고까지 할 건 없고 어쨌든 굉장히 남북 간의 긴장감이 좀 고조되면 뭐 잠시 뒤에 더 다루겠습니다만 어제는 뭐 더 큰 북한의 이제 군함기가 내려오고 우리도 전투기가 이제 발진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긴장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저런 것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저런 거 말고 정치를 잘해서 그렇죠? 당과 정부가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서 좀 지지율이 올라와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제 우리 앵커께서는 북한의 무력 도발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뭐 이렇게 제 생각은 아닙니다. 여론조사 분석기관에서 예. 보니까 외교가 가장 잘했다 이런 이제 답이 나와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들어서서 굿모닝 미사일이라는 유행어가 있지 않습니까? 굿모닝 북한의 미사일이 예. 발사체 이게 일상적인 일이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발사체가 계속해서 아침마다 뉴스에 나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감각해졌다. 이게 좀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북한의 무력 도발보다는 원래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순방 자체보다는 이 어떤 가십성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그리고 대통령의 참모들이 역할을 못했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좀 안개가 거치면서 예. 재평가되는 그런 게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시는군요. 예, 조 의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 홍보수석의 어떤 브리핑 같은 게 오히려 논란을 확산시켰단 말이죠. 예. 네, 그렇다면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 참모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보였을까요? 네,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운 거예요, 저는. 그런 그러니까 부분이 대통령의 있- 참모라는 거는 자신의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논란이 있을 때는 몸을 아끼지 않고 나서야 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대통령실에는 DJ 때 같은 박지원 같은 존재가 없는 겁니다. 그게 뼈 아픈 거예요. 박지원 같은 존재. 예. 김대중 그래서 전 대통령에게 박지원이 있었듯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그런 존재가 있었어요. 아직은 그런 어떤 자신을 던져서 어떤 희생하는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논란이 굉장히 길어졌고 불필요한 잡음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개가 거치면서 재평가받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이번 지지율 5% 반등은 재평가다. 네. 북한 이런 무력 시위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재평가다. 그렇습니다. 순방에 대한 재평가다. 얘기가 나왔으니 우리 윤 의원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대통령 지지율 반등이 모멘텀은 어디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세요? 일단 지난주에 너무 많이 빠진 거죠. 이 과도한 그 논란 때문에 예. 확 빠진 게 어느 정도 정상을 찾았다 이 정도로 보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당내 분란 가능성이 이제 없어졌다고 봐야죠. 예.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여당 내 내홍이 가져왔었던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예. 적어도 국정 운영에 있어서 더 이상은 걸림돌로 작용하기 어려워졌다. 그러면 윤 대통령 특유의 어떤 방식으로 예. 국정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펼쳐진다고 보고 그렇게 된다면 지지율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뭐 이렇게 특별히 잘못했다기보다는 어떤 국정 운영 방향이 국민의 어떤 뜻과 다르다기보다는 굉장히 그 이상한 논란 같은 걸로 가려진 측면이 많거든요. 이게 많이 거칠 거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잠깐 화면 보여주죠.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어요. 예, 저 부분이 좀 많이 눈길을 갑니다. 대통령의 외교 순방 논란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했으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게 정상인데 실제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 31%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민의힘 지지율도 같이 상승했고 민주당은 되려 떨어졌어요. 현 변호사님, 네. 왜 저런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겁니까?
아니 원래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동조 현상을 가게 돼 있고요. 예. 여당 대통령 지지율 오르면 이제 야당 지지율은 빠지는 게 어찌 보면 정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의외의 현상은 아니다. 대통령 지지율 오르면 여당 지지율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어찌 보면 좀 거의 그렇게 갔거든요. 예. 비슷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여당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경우는 많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여당 지지율이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보다 약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반대의 상황인 거지. 제가 보기에 뭐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서 여당 지지율이 오르고 야당 지지율이 떨어진 거는 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일반적인 거죠.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예, 평범한 예. 일반적으로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런 반비례 성격을 갖고. 근데 정말 곤혹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24%, 29%, 20%에 머물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30%를 겨우 넘는 거 이거는 민주당이 잘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국민도 많다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 이런 상태가 되면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 40% 이상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고 정상이죠. 여당 지지율보다 한 10% 이상 차이 나는 게 맞죠. 예. 그리고 맞는데 지금 어찌 보면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실력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입법이든지 아니면 민생이든지 이걸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다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뭐 검찰 수사에 반대하는 그러니까 예. 뭘 반대하는 것으로 뭘 만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만들어야죠. 민생이라든지 경제라든지 국민이 살릴 수 있는 걸 실력을 보여줘야 지지를 오르지. 저 감사원 감사 잘못됐어. 검찰 잘못해도 비판할 수 있는데 그거 자체로 제가 보기에 득점은 못해요. 실점을 막을 수는 있지만 국정감사장에서 막 아니, 여당 그런 걸로 안 의원들과 되죠. 싸우는 걸로는 안 된다. 그런 건 안 되죠. 제가 보기에는 뭐 결국은 경제 살리기, 먹고 사는 문제, 민생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대안을 내놔야죠. 제가 보기에 야당이 득점을 할 수 있는 찬스는 대안을 내놓고 그게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때 저는 그때 아마 지지율이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현 변호사님 같은 생각이 당내에서 좀 이른바 먹혀요. 그러니까 민주연구원 뭐 얘기도 잠깐 나왔던데 그런 뭐 정책적인 아직 아이디어를 제가 주면은 뭐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 받아들여요? 아직 뭐 제가 뭐 그 정도 영향력은 없고요. 예. 민정원 부원장도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뭐 큰 역할을 하는 건 아닌데 그런 고민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방향 문제. 물론 이제 대응 안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든지 이제 그거를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또 특정 분야에서 하면 돼요. 예.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도 수사된 건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TF팀을 만든다든지 법조인들이 대응한다든지 거기만 하면 되고 모든 의원들이 169명이 다 매달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를 들어 지금 국감 현장에도 보면 뭐 법사에도 했던 얘기 또 딴 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건 제가 보기 국정감사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도 상임위가 17개 맞죠? 17개 있는데 그 고유한 기능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해야 돼요. 근데 다 똑같은 주제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한 일주일 지났는데 2주 남았어도 국민들이 보기에 아니, 국정감사 이거 그냥 뭐 언론에 나온 거 그대로 다 하네. 별 사실은 흥미를 못 끌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좀 야당도 반성할 점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론조사 관련해서 좀 보태고 싶은 얘기가 좀 예. 있는데요. 넘어가려 했더니 장 기자님 네. 하실 말씀.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분석인데 다 우리 언론에서 안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긍정평가가 외교가 제일 높게 나온다 뭐 이런 평가를 하는데 실제로 외교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게 12%고요. 부정평가에서도 외교가 15%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정평가에서 외교가 더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이 14%,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9%, 발언부주의가 7%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보면 갤럽 조사가 29대 63인데 그러면 긍정평가보다 부정평가가 더블로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NBS에서 전국 지표 조사인데 여기에 보면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39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전망이고 앞으로 신뢰하냐 신뢰하지 예.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39%나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미사일 발사 문제로 이제 보수층이 결집하는 측면은 있지만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현안을 보면 여가부 폐지라든가 아니면 코로나19 소상공인 자영업자 뭐 채무조정 예. 새출발 기금이 이제 좀 시작됐거든요. 신청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좀 숨통을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숨통을 좀 틔워주는 예. 방식으로 정부 정책이 갈 때 소폭이라도 상승하는 기미가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에 주력을 해야 뭐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정당 지지율이 오르고 대통령 지지율도 오를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 국감에서 하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말싸움만 한다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정치 혐오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이런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